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훌리건쇼 3편입니다. 이 훌리건쇼를 기획하면서 이 종목만큼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펩트론입니다. 바이오 전 종목 통틀어서 펩트론만큼 평가가 갈리는 종목도 없는 것 같아요. 릴리 계약만 나오면 코스닥 1위는 따놓은 당상이다. 아니다, 뭔 소리냐? 계약 안 나오면 이거 곧바로 태초마을로 간다. 저도 소액주주지만 펩트론의 미래가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리해주신 훌리건 사모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펩트론 주주이면서 훌리건 3호로 출연하게 된 첫구매라고 합니다. 첫구매님이요? 네, 첫 구매입니다. 첫 매수를 뜻하는 단어고요. 운영하시는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런 플랫폼이 있으신가요? 그냥 IR에 자꾸 물어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제가 직접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내용이었지? 어떤 얘기를 했었지? 이게 기억이 안 나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좀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블로그를 시작한 거는 한 달 정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일종의 펩트론 실록을 쓰고 계시는구나. 네,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 이야기도 전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IR이랑 통화한 내용들 공유하고 기록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펩트론 투자자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이 IR 통화 내용을 실록처럼 이렇게 써서 돌아다니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의 오리진이 이 첫구매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듣자 하니까 매일 아침 펩트론 본사에 가서 사무실을 쳐다보고 오신다고 하던데. 그게 매일은 아니고요. 네. 저희 집이랑 대전 본사랑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출근하는 길에 약간 돌아가면 한번 보고 지나갈 수가 있어서 아침에 가서 오늘 돌아다니는 외국인은 없는지, 수상한 스타렉스는 와 있지 않는지 그런 동향들 조금 보고. 일종의 의식 같은 건가요? 펩트론이 본사를 이렇게 들러가는 게 그러면? 그냥 잘 돌아가고 있구나, 내 돈이 안전하구나, 일종의 위안을 얻으러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 공장을 가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약간 불안감의 방증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불안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불안감보다는 만약에 알테오젠 주주였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 펩트론 옆에 거의 한 30m 정도로 알테오젠 본사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도 아침에 오는 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불안하지 않다? 네, 저는 불안해서 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오늘도 회사는 할 일 하고 있구나. 오늘이 또 촬영일이 5월 25일 대체 공휴일이에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주셨습니다. 어떤 각오로 이 훌리건쇼 펩트론 편에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일단 펩트론에 투자한 지 저도 수년이 흘렀지만 되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주주분들은 펩트론을 굉장히 신뢰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근신뢰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겠냐? 내지는 된다고 해도 얼마나 벌겠어? 릴리가 어떤 놈들인데 경구제 나왔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펩트론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해명? 펩트론의 약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 훌리건 쇼라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나오셔야 돼. 이렇게 주주들이 대전에서 올라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좀 풀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훌리건 사모님 대화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목소리부터 갑자기 튀어나오시니 어디선가 들었던 이 바보이로 여기 네. 어떤 일로 나오셨어요? 저는 첫구매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옆에서 좀 서포트할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서브 오브 서브로 나왔습니다. 서브. 네. 보로노이 편에 나오셔야지. 그래서 저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진정한 약간 훌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펩트론에 여전히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물론이죠. 보로노이로 다 옮기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오차로 반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있다? 네. 여전히 우리 바보이로도 펩트론에 대해 확신을 갖고 계시고.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자료 정리를 쭉 했는데 네. 컨빅션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펩트론 소액 주주지만 오늘 홀리건쇼 되게 기대가 되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펩트론, 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저게 한 근 1년간의 펩트론 월봉입니다. 저 월봉만 봐도 고통받은 흔적이 여실히 보이네요. 저 중에 저는 매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매도를 안 하셨어요? 첫 네. 구매 이후로? 카드값 모자라가지고 지금 생활이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100%를 다 매수를 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 이거 펩트론이 밥이라도 주셔야 돼. 100% 그렇게 밥이 맛있다는데. 배꼽시계라는 데서 배송이 오는 걸. 아, 배송이 오는 거예요? 네. 이모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외부 업체에서 배꼽시계라는 이것까지 이거- 얘기를 알고 이런 있어. 것도 하시네. 배꼽시계라는 곳에서 노란 탑차가 네, 본사를 뭐 자주 가다 보니까 찐 홀리건이시네 진짜. 월급이 들어오면 20 며칠 날 이제 저 와이프 급여가 들어오면 펩트론을 다 사고 카드로 생활을 하다가 카드값을 내야 되면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카드값만큼만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카드로 살아가고 그거를 몇 년째 하고 계신 그 거예요? 생활을 지금 2년은 확실히 넘었고요. 한 3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팔 때마다 카드값을 낼 때마다 좋았어요. 왠지 벌었으니까. 네, 벌었으니까 오히려 뭐 이번 달에 그냥 번 것만으로 카드값이 됐다 이런 적도 있었는데 저기 나오는 월봉처럼 최근 1년은 뭐 평단보다는 아니지만 내 월급으로 샀던 것보다 카드값을 내기 위해 팔았던 금액이 더 낮은 금액에서 매도한 경우도 있고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바이오 투자자들 전부 그렇지만 이 전익이 미증류의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거 네. 보면서 뭐 허탈해지거나 뭐 포모가 오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저는 안 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아내분도 그런 생각 안 하실까? 와이프는 많이 합니다. 그때 와이프는 하시죠. 믹스를 샀어야 된다. 내 월급은 내가 투자하겠다. 첫구매님이 아내분도 설득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에 올빵 들어가자. 네, 작년 10월에 계약 나올 거다. 9월에 나올 거다. 3월에 나온다. 4월에 나온다. 5월에 나온다. 6월은 안 넘길 걸? 그런 상황이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뭐 펩트론 말고 다른 종목 공부 같은 것도 안 해보신 거예요? 일단 하고 많은 섹터 중에 왜 바이오를 골랐냐면 이제 저는 월급쟁이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시드가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분산이라는 건 사실 뭐 종목을 분산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은 위험을 분산한다는 건데 월급쟁이들은 사실 분산할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뭐 되게 큰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전업이거나 아니면 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뭐 수억, 수십억 단위의 시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률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이 수익금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저처럼 이제 약간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닥 위험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한 달 월급 정도 날아가는 거지. 월급쟁이가 뭐 한 달에 맞벌이를 해서 보통 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생활비 빼면은 한 달에 투자할 수 있는 게 한 3, 400만 원밖에 남짓이거든요. 네. 적금 같은 걸 안 하고 주식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 강제적으로 펩트론에서 뭐 징역 아닌 징역 같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시드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섹터 분산보다는 월급쟁이로서 이제 바이오 주식이 잘 됐을 경우에 상방이 너무나 폭발적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왜 펩트론이었나요? 그 당시가 몇 년이었죠? 첫 구매가? 22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 22년 4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22년 4월이면은 알테오젠도 있었고 네, 있었죠. 다른 옵션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펩트론입니까? 펩트론이 제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보던 바이오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때는 뭐 비만이나 마운자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보면 인슐린을 매일 투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만 맞게 해준다 또는 3개월만에 한 번만 맞게 해준다는 그 환자의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 항체가 어떻고요, 단백질이 어떻고요, 유전자가 결합을 하고 뭐 알부민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환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연구하는 회사고 근데 그게 비만, 마운자로, 위고비 글로벌적인 테마하고 찰떡궁합인 거죠. 근데 다이어트는 되게 쉬워요 사실. 먹는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지는 건데 그렇죠.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인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살을 못 빼는 건데 주사를 맞으면 편하게 살이 빠져. 너무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펩트론이라는 주식을 알게 됐고 쉽고 명확하다. 네, 쉽고 명확하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 것 같다. 펩트론이 가진 이런 장점, 해자에 공감을 하셔서 네. 그 이후부터 쭉 모으고 계신 게 펩트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펩트론이 안전하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뭐 리스크 있는 종목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 펩트론이 조금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많은 바이오텍들이 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험실에서 뭔가 좋은 걸 개발을 하고 그거를 임상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돈도 필요하니까 유증도 하고 뭐 그러다 사기꾼 소리도 듣고 그리고 신약이라면 임상이 잘 되더라도 상업화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또 리스크가 있죠. 돈이 찍힐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뭐 전임상이나 일상 정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뭐 물질을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는 적어도 실패할 위험은 조금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기술 네, 스마트 대포가 어떤 약과는 스마트 대포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약과는 맞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신약보다는 플랫폼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심이 되는 면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이제 확신을 가진 게 루프원의 판권인데 멕시코 풋모코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풋모코가 네. 저게 무슨 얘기죠? 멕시코 풋모코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LG화학이 판권을 가져가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고요. 네. 3월 정도에 멕시코에다가 이제 웨이버 제도를 통해 가지고 멕시코 식약처 같은 곳에 풋모코가를 냈고 그게 승인이 되면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에 판권 계약을 하고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의 글로벌 수출이다? 네, 맞습니다. 최초의 지금은 한국에서만 팔고 있었고 네. 이 루프원이라는 약이 그 다케다의 루프린이라는 약의 제형을 변경한 약인 건가요? 어떤 약이죠? 루프원의 이거는 개량 신약이 아니고 네. 제네릭입니다. 제네릭. 네, 루프린도 1개월 제형이기 때문에 루프원도 이제 다케다의 오리지널인 루프린이라는 약의 제네릭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 실제로 약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아이들이나 뭐 환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판매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연구실에서부터 상업화해서 판권 계약까지 넘긴 자생력이라든지 또 루프린의 오리지널 약동학 데이터 PK를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그러면 이거 뭐 다케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다케다에서도 루프린과 100% 맞춘 약을 다시 만드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들도? 네, 본인들도. 일종의 뭐 자기가 요리를 해서 이 맛을 냈는데 그걸 이제 똑같은 맛을 내기가 다케다도 어렵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펩트론이 만든 루프원이라는 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건가 보죠?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IR 자료예요.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는 생동성 시험 결과 그래프에 빨간 점이랑 까만 점의 그래프가 있는데 저게 완벽하게 거의 일치하거든요. 오차범위 내로. 그럼 4가지 포인트가 다 일치하는 거는 전 세계 펩트론이 유일하고 주사 바늘이 뭐 26게이지라고 되어 있고 생동성도 입증이 됐고 그 옆에 루피어 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펩트론 기술 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용제약에 이전했던 스마트 대포보다 더 개선을 한 거죠. 용량도 루피어 대포의 반 1mm. 대용제약에 이전했던 거에 기술에 쓰인 게 루피어 대포예요. 루피어 대포는 이제 대용의 제품 이름이고요. 대포. 네. 그때부터 대포가 있었구나. 그게 이제 스마트 대포로 이어졌구나. 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던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버전보다 현재는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장표거든요, 사실. 바이오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 바늘 굵기라고 봤어요. 기술적 해자 첫 번째가 바늘의 굵기인데 공차를 먹을 때 안에 막 버블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굵은 빨대를 꼽아가지고 먹어야 되고 그렇죠. 쌕쌕 오렌지라는 그 옛날 음료를 먹으면 안에 그 귤에 있는 알갱이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일반적인 빨대로도 먹을 수 있지 않냐. 그 안에 들어간 알갱이를 얼마나 작고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스마트 대포 기술의 핵심인 거다. 주사기 바늘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바늘이 얇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숫자가 작을수록 바늘이 엄청 굵고요. 숫자가 클수록 바늘이 얇다. 이걸 왜 해자라고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정맥에서 이제 체열을 하거나 링겔을 맞을 때 쓰는 바늘이 18게이지, 20게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팔뚝에 맞는 바늘들이 한 23게이지, 22게이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펩트론은 26게이지, 아주 얇은 바늘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루프1은 판매되고 있는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30게이지 정도의 바늘이거든요. 이게 예방접종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팔에다가 놔주잖아요. 놓고 나서 이 뽀로로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면서 오늘은 목욕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 정도의 사이즈의 바늘이 22, 23 게이지인데 루프원이나 마운자로 같은 거는 피하, 매우 미세한 통증으로 주사를 할 수 있고 뭐 샤워를 하든 목욕을 하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죠. 근육층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하 주사를 한다라는 게 네. 통증도 줄여주지만 네, 일상생활에 분명한 지장도 주지 않는다. 그걸 준다. 근데 펩트론의 기술은 엄청 얇은 걸로 쓸 수 있다. 네. 근데 경쟁사는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시장에서 야 릴리는 뭐 벌써 저기 스웨덴 카무루스랑 계약했어 막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많죠. 네. 근데 그 회사는 23게이지입니다. 23게이지. 23개이지. 그게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거나 이렇진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회사의 원천 기술 자체가 겔 타입이라서 네. 그 약물을 전달하는 액체가 굉장히 끈적하고 큰 알갱이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23게이지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얇은 게 가능하다면 자기들이 이미 26게이지, 27게이지 만들어서 했겠죠. 안 되니까 23게이지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펩트론에 물어봤어요. IR에게 전화로. PT404 지금 릴리랑 하고 있는 터지파타이드의 니들 사이즈 공개가 가능하냐 했더니 공개는 불가능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좋게 만들 거고 고객사의 요구 조건은 충족을 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건 30게이지인데 마운자로니까 30게이지죠. 최소한 현재 마운자로 바늘 굵기 정도는 네.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라이 릴리 측에서도 그거를 뭐 계속 시험해보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다. 뭐 아무래도 한 달 제형으로 만들려면 밀입구가 들어가야 되니까 불리하죠. 지금의 마운자로 일주일 제형보다는 아무래도 불리한데, 그거를 뭐 30게이지로만 맞춰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주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네. 바늘 게이지가 마운자로 해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스스로 배에다가 찔러야 되거든요. 허벅지나. 근데 여러분 예방접종에 맞는 그 주사를 내가 내 손으로 잡고 배에다가 놓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픈 것보다 저희는 동물의 피하 주사를 되게 많이 놔봤잖아요. 복불복으로 피가 굉장히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혈관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요. 30게이지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자가주사 오토인젝터 아프지 않게 맞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게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술적 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자체를 신뢰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치,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네. 왜냐면 펩칙이잖아. 맨날 된다 한 지가 뭐 몇 년이야 지금.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해? 근데 제가 투자를 결심했던 회사의 공지거든요. 23년도 공지인가요, 저게? 네, 바이오 USA에 23년에 참가해서 자세히 보면 탑티어 MTA가 진행되고 있는 1개월 이상 비만 당뇨 치료대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 구조와 실사 일정 조율이라고 1번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같은 뭐 GLP-1, GIP 이중 수용 작용체의 글로벌 MTA 체결 논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1번은 노보노디스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아래는 일라이 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저 당시에 뭐 이중작용제면은 터지파타이드가 거의 유일했을 테니까. PT105 루프원의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위한 판권 논의를 한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회사의 타임라인을 보면 23년 6월에 판권 논의한다라는 공지를 했고, 24년 11월에 실제로 LG화학과 판권을 계약을 했고, 24년 5월에는 일본 회사와 CDA를 체결을 했다. 저는 저게 다케다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10월에 루프원을 출시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멕시코 수출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23년에 했던 말을 회사는 지금 지키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럼 같은 관점에서 1개월 이상 비만 당뇨 치료제도 뭐 23년 6월에 저희 가서 논의를 했고, 같은 6월에 릴리가 터제파타이드의 원료의약품을 우리나라 식약처에 최초로 등재를 합니다. 8월에 릴리와 MTA를 체결하고 실사하고 텀칫 협의를 한다고 하고, 공동연구 계약 체결하고, 뭐 현재까지 저기에 멈춰있는 게 펩트론의 문제지 저것 때문에 힘든 거지, 지금까지 온 과정은 굉장히 회사에서는 말을 지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왔다. 애초에 쌩구라 치는 회사는 아니었다. 말한 거는 어느 정도 지켜왔고, 네. 이제 최종적인 기술 이전, 주주가 원하는 마지막 한 방이 조금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네, 맞습니다. 애초에 막 주주를 기만하거나 이럴 생각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게 증명이 어느 정도 됐다. 예,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플랫폼 기업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게 신뢰도가 있지 않나.
제가 이제 귀멸의 칼날 되게 좋아해서 네, 거의 덕후 수준이라 계속 돌려보는 편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칼 가는 분이 있어. 그분이 칼을 됐다고 하는데 계속 갑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아직 안 됐대요. 예, 다 된 것 같은데 펩트론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 칼을 계속 갈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대포를 그쵸. 계속 갈면서 방망이 깎는 거. 자기의 어떤 진짜 이만하면 됐다. 예, 일라이 릴리도 이제 엄청난 검객이니까 이 검이면은 내가 휘두를 수 있겠다 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야 정말 저 사람이 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맞냐? 칼 가는 거 맞냐? 이거에 대한 추호의 의무는 없는 상태다. 예, 훌리건이 보기에. 그리고 같은 해에요. 23년 6월에 ADA 23년도에 참가해서 회사 그때도 여기에 참가를 했었구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한 후부터는 23년, 4년, 5년, 6년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ADA에도 참가를 했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중한 거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초인데 6월 5일부터 시작되는 26년 ADA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서방형 제제의 휴먼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는 게 전문가분들 내지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주요한 행사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최초로 휴먼에서 미립구 데이터를 발표하는 이 자리다. 네, 안전성과 내약성을 공개한다고 했고 펩트론에 대해서 억가를 하거나 안티를 하거나 조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크게 좀 세 분류로 나눴어요. 그럼 지능적 안티에 가까운 분들이 계세요. 알크 7 같은 거 나오면 의미 없어진다. 네, 뭐 6개월 1년 네. 제형 맞으면은 뭐 의미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딜이 안 나온다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억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뭐 ADA 3년 4년 연속으로 참여했고 이렇게 저 MTA도 맺었고 노보 혹은 릴리와 계속해서 끈이 이어져 왔는데 그냥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보면 약간 그건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카무루스 딜, 어센디스 파마 딜이 나왔잖아요. 왜 펩트론만 딜이 안 나오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데이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논의를 하고 학회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펩트론은 딜이 안 나오는데 어센디스 파마랑 카무루스는 중간에 딜이 왜 나온 거냐? 그러면 걔네는 이 의문이 저는 해결이 안 돼서 그거를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다시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카무루스는 스웨덴 회사인데 네. 릴리가 스웨덴에 가서 스웨덴 복지부를 만나서 임상에 대해 돈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카무루스가 지금 터지파타이드 제재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거나 업데이트 되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은 메인 DC는 사실 펩트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투자자의 어떤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정황 증거 물론 다 좋은데 결국에 핵심은 계약이고 어쨌거나 걔는 계약이 나오지 않았냐. 네, 그래 제가 여기 자료에도 써놨는데 언제 나올 거냐. 그렇게 좋은데 딜이 왜 안 나오냐. 릴리는 뭐 이거 인수하고 뭐 AI 인수하고 쇼핑하는데 펩이랑 딜은 왜 안 하냐. 그렇죠. 이게 아마 핵심 의문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어센디스 파마나 까뮤루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대해서 이게 없어요. 문제가. 이때까지 나온 기술로 뭐 CMO로 맡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같은 경우에는 CMO에 맡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지금 하나하나 다 같이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딜이 안 나온 거죠. 미립구 자체가 펩트론 혹은 한국 몇몇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카무루스나 어센디스 파마처럼 기술만 검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량 생산, 재현성 있게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과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딜이 안 나온 거지. 걔네는 딜이 나오고 펩트론 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 기술 자체가 뭐 아직 검증이 안 됐고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결국에는 생산에 대한 능력이네요. 그렇죠. 안 좋게 보는 시각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경구제 1황설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거든요. 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추측이나 우리의 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빅팜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빅팜들은 대부분 주사제가 메인이고 경구제는 엔트리 내지는 유지요법으로 갈 거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경구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구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과 주사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은 조금 나뉜다. 근데 그 중에는 주사제가 훨씬 많을 거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다른 종목 훌리건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뭐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이면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신규로 처방받아 가시는 분들이 80%가 신규 처방이래요. 그래서 네.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막 이렇게 이탈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거죠. 그 비만 시장 자체가 확장되는데 경구용이 기여를 하는 거지 네. 주사제 파일을 뺏어가서 경구로 이동하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 말은 곧 주사제는 계속해서 니즈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시장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 어디선가 이런 말을 또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달짜리 주사를 맞고 뭐 메스껍고 뭐 이런 부작용이 나오면 이미 들어간 약을 한 달 동안 빼질 못하는데 부작용 무서워서 한 달짜리 맞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많죠 이런 얘기. 근데 네. 1개월 제형이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부작용을 감소시킨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1회 주사하기보다도 월 1회 주사제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적고 안전한 약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사를 맞으면 이제 약물 농도가, 혈중 약물 농도가 쭉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그 중간에 한 80%, 60% 정도의 범위가 이 약이 효능을 발휘하는 치료 영역이고 그 영역의 상단을 넘어가는 곳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고 하단을 내려가는 영역은 약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아, 요거는 시바 구독자님들은 다 아십니다. TI라고도 하고 뭐 테라피틱 레인지라고도 하죠. 주 1회 지용을 계속 만지면은 부작용 영역에 갔다가 감소 영역에 갔다가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서방형을 맞으면 치료 효과 영역 안에서 약물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부작용 범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네네. 저도 좀 할 말이 있는 게 삭센다가 1일 1회이고 터제파타이드나 뭐 세마글루타이드가 일주일 제형인데 1일 1회에서 일주일 제형으로 넘어갈 때도 무서워서 어떻게 했대요?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부작용 나면 뭐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거는 6일 차이고 이거는 23일 차이. 아니 그러면 RNA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가는데 그거는 무서워서 어떻겠어요? 그거는 왜 저한테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 제일 사실 싫은 거는 부작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막 전화오고 다음에 왔을 때 클레임 걸고 뭐 이상한 네이버 후기에 이상한 거 남기고 이런 게 사실 싫은 거야. 내가 이 약을 만든 건 아니지만 한 달짜리를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짜리가 이과적인 어떤 분석에 의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주일 제형보다 부작용이 낮아. 왜? PK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뭐 가령 신환이 왔을 때 처음 약을 맞는 분에게 그거를 쏠 수도 있겠지만 이 마운저로나 미고비는 이미 어느 정도 다 검증돼 있고 안전하다라고 유저들이 믿고 있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제형을 처방을 해보고 이 사람이 부작용이 뭐 견딜만하다,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아마 한 달 제형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 제형을 맞다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달 제형으로. 그래서 어떻게 봐도 사실 1개월 제형이 결국에는 시장 파이를 대부분 차지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대단하면 딜이 왜 안 나오냐. 네,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대체? 작년에도 곧 나온다 해서 제가 작년에도 샀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근데 또 샀어. 약간 마성의 종목 같긴 해. 좀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사시는 거. 누가 나온다고 하는 거야? 안 나온다고 하면 안 초코맨님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아니고요. 왜 계약이 안 나오냐라고 하면 이게 그냥 애로하는 라이센스 아웃하는 계약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네. 그리고 생산을 한국에 있는 오성 공장에서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릴리가 전 세계 그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 공장을 지어주러 가는 계약이 또 있어야 되고 생산 요거를 펩트론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뭐 어디 샌디에고든 어디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요렇게 만드세요라고 어떤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펩트론 측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펩트론에 전화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친구 중에 족발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맛집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일 잘하는 실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디 가맹점이 오픈하면 한 달 동안 가가지고 육수 끓이는 거, 숟가락 젓가락 세팅하는 거, 족발 써는 거, 손님 회전시키는 거, 포장하는 걸 다 알려주고 셋업을 해주고 와요.
그럼 그렇게 점포 하나 오픈할 때마다 이 친구는 보너스를 받거든요. 고생을 했으니까 한 달 네네, 동안.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거를 주담에게 물어봤더니 릴리가 이거를 중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스마트 대포가 적용된 1개월 제형의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친구 족발집에 있는 실장처럼 펩트론이 가서 베리에이션을 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책임 감리 또는 설치 운영에 대한 핸들링은 펩트론이 가서 해야 된다. 그 뭐 공짜로 해줄 수 없는 거잖아,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는 오픈할 때마다 보너스를 받는데 그럼 펩트론도 오픈할 때마다 공장 지을 때마다 뭐 마일스톤 내지는 보너스 내지는 뭐 받는 돈이 있지 않겠냐 했더니 그것까지 대가를 당연히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계약서에 명시가 돼야 될 거고. 네, 그래서 뭐 아우스포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뭐 기술 로열티, 생산 로열티, 뭐 공장 지을 때마다 얼마, 뭐 독점의 범위에 따라서 아우스포크님은 뭐 고대 그릭스 철학자인가요?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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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정적으로 지금 펩트론과 릴리가 하고 있는 거는 터제파타일이 한계가 아니거든요. 약물들이라고 공시가 되어 있고 현재도 뭐 서너 개 이상의 물질을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로열티, 생산 로열티, 공장, 뭐 프론트, 뭐 독점, 타겟 독점의 범위 이거를 물질마다 또 곱하기 n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 설계만 잘해도 노벨 계약상감이다라고 아우스포님께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계약 자체가 네, 너무나 너무나 복잡한 구조를 띌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바이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거를 조율하는 데만도 시간이 필요하다. 책이 몇 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주담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네, 맞습니다. 계약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 릴리가 정말 주사기 라벨에 붙이는 접착제까지 본다고 할 정도로 이런 것까지 봐야 돼? 그래? 라고 50 할 건도 그냥 정도로 하면 안 돼.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쉽게 쓸 수 있는 한 장짜리 계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 네, 그럼 회사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에 쓰게 될 확률보다는 순차적으로 쓰게 될 거다. 하나의 계약서에 모든 계약을 담기에는 너무 어렵다. 근데 진짜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샌디에고에 있는 릴리 공장에 스마트 대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웅장합니다. 제가 원래 이 훌리건 쇼라는 게 훌리건을 모시고 이 힘든 바이오장에서 어쨌거나 잔디구장 빌려드릴 테니까 수급도 조금 왔으면 좋겠고 바이오라는 게 한 종목이 잘 돼야 다른 것도 잘 되고 약간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훌리건의 말에 따라서 맞습니다 맞장구 치는 게 맞는데 이 펩트론은 검증하는 차원에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네.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왜 펩트론을 사야 되냐 이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 답하려고 출연을 결심하게 된 좀 더 거예요. 날카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정말 안 봐드리고 그러면 이제 계약이 뭐 작년에도 똑같았는데 이때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들었던 몇 가지 근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터제파타이드의 특허 만료일이라든가 요거를 어떻게 역산을 하고 주주들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합리적인 컨센서스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계속 그러니까 지금쯤은 이제 임상에 들어가야 된다. 작년에도 이제는 이제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식의 블로그를 제가 몇 개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시장에서. 지금 말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올해는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정말 빼박켄트 이거 넘어가면은 새로운 세상이다. 딜이 그냥 파토나는 게 맞다. 이런 거 있나요? 그럼 내년 되면 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년까지는 없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궁금한 거야. 내년까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공동연구 계약이 만료일이 네. 올해 10월이고 올해 10월이 만료일이에요. 네, 그러면 만료고. 그 전에 계약이 나오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뭐 주주 편향적 사고로 보면 내일이라도 사실 계약이 나와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주총회를 가보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이번에는 최울 대표님이 직접적으로도 추수라는 얘기를 하면서 올해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의 톤이나 표정이 화색이 돌면서 행복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지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척구매님이 주담 통화를 올려주시잖아요. 어쨌거나 주담 통화를 해서 이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올려주시는 네. 거죠. 몇 년 전부터 월급을 적립식으로 계속 펩트론을 매수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올리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펩트론 친화적으로
컨텍스트가 각색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이라는 게 이렇게 좋게 이렇게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IR 문구를 보면서 가령 크크크 이런 거 크크크 이런 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막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이제 아닌 분들이 보면 없나 본데? 뭐 계약이 없나 본데? 뭐 그냥 웃음으로 때우나 본데?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제가 펩트론의 주주 편향적인 사고로 그렇죠. 약간 나도 모르게 포장을 하거나 네, 그럴 수 있는 좋은 말로 그거 아닌가? 커버를 해준다. 네, 그런 경우는 전혀 그게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제가 오픈을 해서 전달을 하는데 네, 회사에서 의도한 것과 뭐 제가 알리는 내용이 달라지면 결국 그건 회사가 공격을 받고 주가에 악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개를 하기 전에 여러 번 다시 이제 생각도 하고 들어보면서 아, 이 뉘앙스가 맞았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오히려 보수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 예, 맞습니다. 편향적으로 뭔가 이렇게 각색을 하거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올리는 건 아니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다. 주주 편향적으로 작성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한마디로 척구매님이 올려주시는 IR 통화 내용을 어느 정도 신뢰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최소한 회사에서 뭐 안 한 얘기를 올리거나 조금 더 희망적으로 올리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통화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제 블로그를 보고 있거든요. 아, 문제가 있었으면 회사에서 개입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올렸던 글이 너무 주주 편향적이거나 회사의 의도와 다르게 알려졌다면 회사에서도 그거에 대해 그 다음 통화에서도 한 번쯤 짚어주지 않았을까. 근데 아직 그런 적은 없었고 저는 보수적으로 쓰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펩트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뭐 데이터나 기술이나 그런 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마지막 계약 하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계약에 대한 힌트 같은 거를 이 IR 주담 통화 내용에서 찾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내용이 약간 주주 편향적으로 각색이 됐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싶었는데 척구매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편향적으로 올린 거 아니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있는 그대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펩트론 주담을 하셨었거든요 이분이. 아, 맞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신 거고. 네, 맞습니다. 뭐 왜 나갔다가 돌아오셨지?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는 이런 톤이 아니었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정도로 자신감 있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 확실히 톤이 많이 올라갔고 예전에는 전혀 이런 톤으로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약간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오래된 주주분들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딜의 규모에 대해서 지금 이미 몇 조죠? 지금? 5조 넘죠? 지금 5조 네. 5조 6천억? 5조 9천억? 그 정도. 보로노이보다 시총이 높고 웬만한 바이오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미 다 선반영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된다. 터제파타이드라는 약물의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분기가 20조 가까웠기 때문에 80조의 매출이 그냥 산술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네. 100조까지 보는 시선들도 있고 키트로다가 연 45조였고 네. 작년에 터제파타이드가 50조가 팔려서 키트로다를 이미 넘어섰죠. 근데 항암제는 시장의 캡이 명확하잖아요. 암 걸린 사람들만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터제파타이드는 현재 비만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마저도 전체 비만 환자에서 극히 일부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죠. 게다가 추가적인 적응증으로 심혈관이나 메쉬에서도 적응증 승인을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럼 시장은 더 커질 거고 그러면 저게 한 2년 정도 된 자료인데 적응증이 확장되면 터제파타이드의 1년 시장 규모를 600조 이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야. 가까운 미래 내에 뭐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근데 최근에 또 엊그저께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GLP-1을 맞은 사람들이 암 점리율이 낮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 새로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GLP-1 뭐 터제파타이드에 대한 적응증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아직 사용하지 못한 기존의 비만 당뇨 환자들까지 생각을 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시장 사이즈를 가진 약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생산 로열티나 업프론트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한 라이센스 아웃에서 받은 로열티 5%만 해도 펩트론은 5조 원의 매출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알테도 머크에 2%밖에 못 받았는데 펩트론이 릴리에서 5%를 어떻게 받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회사에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음. 주총장에서 뭐 회사가 밝힌 적도 있지만 카무루스가 뭐 선급금을 조금 받고 로열티로 5%를 받았거든요. 카무루스 로열티가 5%죠. 이거는 미드 싱글이라고 뭐 4에서 6%. 미드 싱글 네. 4, 5, 6 네, 그 중에 그런 하나다. 이거는 공시가 된 내용이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인 거고. 그걸 물어봤더니 회사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거기는 애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 거고 우리는 공동 연구를 하고 나서 애로를 하는 거다. 네네. 그럼 일의 진행 단계가 진도가 우리가 스텝이 더 많이 나가 있다. 걔네 기술보다 우리 기술이 훨씬 좋다. 굳이 거기를 최소값으로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미드 싱글. 네, 미드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주단의 네, 의견이네요. 맞습니다. 그 이하로 갈 여지는 없다. 아마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걸 수는 있겠네요. 지금 어쨌거나 일라이 릴리와 티키타카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언제부턴지 뭐 작년부터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당연히 일라이 릴리는 조금 주고 싶어 할 거고 이 토제파타이드가 한두 푼 팔리는 약이 아닌데 아까울 거 아닙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펩트론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거고 그럼 얘기가 있는 와중에 이 주담의 말이 이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협상장에 앉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현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네. 카무루스보다는 많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마 계약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다. 네. 어. 그 외에 다른 물질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우리나라 바이오에 있나? 계약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 5%를 가정했을 때 네. 그쵸. 저게 이제 펩트론이 마성의 종목이라는 건데 정말 시장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고 현재 네. 100조 예상인데 심혈관이랑 메쉬까지 적응증을 받아서 600조로 커진다고 하면 600조의 5% 얼마죠? 600조에 5% 30조죠. 30조죠. 예. 또 이런 얘기를 사실 어디가 잘 못하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엄민영이한 레포트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계약 규모라고. 근데 거기는 터제파타이드 또는 GGG라고 불리는 이제 레타트루타이드, 네, 삼중작용제, 네, 그리고 아말린 유사체, 아밀린 유사체, 아밀린 네. 유사체, 엘로랄린타이드가 음. 포함돼서 음. 함께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또 저게 되더라고요. 언제 리포트? 5월 22일 리포트? 네, 엊그저께. 5월 엊그저께 22일. 리포트예요? 맞습니다. 근데 뭘 알고 쓰지 않았겠냐? 저보다는 더 인사이트가 있고 회사하고 소통을 하실 테니 모르겠습니다. 알테오젠 때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연관된 내용으로 삼중작용제가 나오면 터제파타이드 시장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또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예, 계시는데 제가 슈바에서 다뤘지만 이 신라면에 계란에 파까지 넣은 거. 그러면 이제 신라면에 계란 넣은 거를 누가 먹겠냐? 예, 파까지 넣은 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레타트루타이드는 거의 30%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해주거든요. 위 절제술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해주기 때문에 고도 내지는 초고도 비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비만과 북미권에서 생각하는 비만은 약간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BMI 그렇죠. 지수에 대한 것도 다르고 미국 가보면 뭐 장난 아니죠, 진짜. 정말 장난 아니죠. 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이 레타트루타이드가 될 거고 어디까지나 메인은 터제파타이드가 갈 거라고 보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부작용이 터제파타이드보다 높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높구나.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터제파타이드가 뭐 중단율이 5%면 레타트루타이드는 뭐 11% 이 정도였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오. 레타 저 GGG도 꽤 타이트레이션을 거치는데도 부작용 비율이 높아가지고 중단율이 꽤 높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팩트잖아요. 천천히 농도 올라가면 부작용이 줄어든다. 네. 이번에도 아마 ADA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거고, 그래서 펩트론 기술 쓰면 레타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릴리는 지금 충북의 SK 팜테크에서 API 생산을 하고 그래, 저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 이게 뭐 무슨 천장 높이가 어떻고 저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네, API를 만들려면 아, 네, 그 전에 뭐 중간체라든지 진짜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충북에 있는 IT캠에서 만드는 걸로 확인이 됐고 IT캠이 SK 팜테코로 가는 거는 맞는데, 계약이 네. 그게 맞는데, 어쨌든 대표가 입에서 이거 릴리 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IT캠의 대표, 그러니까 SK 팜테코의 원료를 만들어서 넘기는 일종의 도매상이죠. 그 분이 이 원료는 릴리 향이다라는 거는 일라이 릴리의 요청에 의해서 만드는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쵸. 어쨌든 SK 팜테코가 릴리 측으로 납품하는 건 이건 팩트잖아요. 기사 다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사가 나왔다. 확인한 사항이다. 하긴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으면 일라이 릴리가 무슨 블로그도 본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겠지. 이 기사 이거 잘못된 기사 사실이다. 내리라고 내려라. 기자에게 뭐라고 했겠죠. 그러면 저 SK 팜테코에서 만든 터지파타이드가 어디로 갈 거냐? 샌디에고로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말씀. 카무르스의 품으로 가는 거 아니야? 스웨덴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굳이 스웨덴으로 보낼 리가 없죠. 유럽에도 공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또 전화를 하셨죠. 네. 네. 니네 팜테코랑 뭐 하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없다고 할 텐데 말 못한다는 거 보니까 뭐 하고 있긴 한가 보네요. 했더니 굳이 설명하자면 일주 제형인 마운자로를 저희가 생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뉘앙스는 확실히 SK 팜테코 측으로부터 원료를 받는다. 월 제형의 임상 실효용일 것으로 추정된다라고까지 기사가 있더라고요. 추정된다. 알려졌다. 알려졌다. 그리고 그 SK 팜테코 공장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찾아냈어 최근에. 그치? 네. 공장에 어떤 그 약 만드는 기계를 납품하는 뭐 회사를 찾았다. 건조기나 뭐 스낵 만드는 회사 스낵 만드는 회사를 찾았더니 네. 22년도 1년도에 SK 팜테코에도 납품을 했고 요번에도 증설 중인 공장에도 납품을 했는데 네. 납품한 프로젝트 네임에 GGG 과제 드라이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GGG 드라이어. 네. 그래서 뭐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이제 그 오픈 카톡에 있는 분이 찾아주신 건데 오픈 채팅에 있는 분이 GGG 과제 저거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무슨 과제인가 보다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플 G 과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팜테코에서 레타트로타이드의 API도 생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저 장비를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또 더 좋은 게 나오겠지라는 이야기들도 하세요. 브레니파타이드라는 신물질도 있으니까. 이름에서도 유추하다시피 저건 뇌에 작용하는 물질인데 이건 비만이랑 완전히 다른 별개 CNS 시장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나온다고 해서 터제파타이드나 레타트로타이드가 시장이 줄어든다는 아니라고 보고요. 요 물질이 릴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에 의한 1개월 제형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릴리는 펩트론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억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병원에서 여러 가지 적응증으로 삼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브레니파타이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 병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해서 임상 참여가 가능하냐 했더니 곧 시작할 거다. 병원에 자주 가야 하냐 했더니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한 달에 한 번 진짜 하는 거 원쌤인가? 일라이릴레가 이 기술이 있나 보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봤죠. 월 1회 병원에 가면 투약을 해주냐? 주 1회 집에서 자가 주사하시는 거고 병원에 오는 거는 체열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면 된다. 명확한 거죠. 주 1회 자가 주사. 요거는 사실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정보고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말은 일라이 릴리가 공개되지 않은 자신만의 월 1회 제형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진 않다. 예, 맞습니다. 최소한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 있다. 네, 그리고 회사에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릴리가 현재 카무르스와 펩트론 말고 다른 회사와 먼슬리를 하고 있거나 릴리 자체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펩트론에서는 명확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무르스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초기에 엄청난 방출이 있거든요. 고용량을 맞았다고 하면 저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단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가 뭐 몇 번 G2G 바이오나 펩트론 할 때 다뤘지만 쓱빡이죠. 한번 찔렀을 때 빡 하고 올라가는 네, 게 맞습니다. 이 로그 스케일이라는 게 결국 지도의 축척 같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확 줄여놓은 건데 이게 실제 형상으로 늘려놓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한 초기 방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로그 스케일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릴리 150주년 인터뷰에서 데이브릭스 CEO가 직접 이야기를 했죠. 저분이 CEO시죠? 네, 약간 굿닥터에 나오는 주인공 닮은 분. 맞습니다. 네. 위장관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저거는 본인들이 지향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냥 피하고 싶다. 그때 요 카무르스 계약권 나오면서 펩트론이 그때 하한가 갔죠? 까무러쳤죠 그때. 네, 하한가 가면서 아찔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추측이 있었어요. 끝났다. 맞습니다. 같이 결합시키려고 갖고 간 거다. 뭐 1년 제형을 만들려고 갖고 가는 거다.
요거는 남이 못 갖고 가게 하는 거다 네. 했는데 지금 훌리건 3호의 생각은 뭐 검토를 하려고 라이센스를 사왔더라고 하더라도 카무루스는 완전히 배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생돈 날렸네? 아니죠. 싸게 막은 거죠. 싸게 막은 아, 싸게 막았다. 네. 뭐 그 혹시 모를 우한의 불씨를 막은 거다. 이 돈 네. 주고. 네, 선급금이 얼마 안 돼요. 까무루스에 전화해 보셨나요? 이렇게 혹시 모르는 한국 주주들이 혹시 모르는 우한을 막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는데 네 생각은 어떤가요? 아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세마글루타이드 한 달 제형 이번에 결과 나온 거 보면 결과가 진짜 꽤 좋거든요. 잘 나왔더라고요. 잘 나와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노보노나 뭐 다른 데 가져갔었으면 꽤 골치 아플 뻔했다. 여기 보시면 한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더 플랫한 형태를 원한다. 그게 다다. 릭스는 카무루스의 데이터는 이미 알고 있겠죠. 자기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렇죠. 것이니까. 카무루스의 기술은 한계가 있다라는 네. 거를 밝힌 거라고 생각을 한다. 네, 그 겔 타입의 한계가 좀 명확히 있다. 밀고 네. 타입이 아닌 겔 타입. 이 부분도 제가 펩토론 할 때 다뤘는데 똑같은 땅콩 알사탕을 만드는데 카무루스는 그냥 땅콩을 일단 먹고 보는 거죠. 거기 이렇게 침이 둘러지면서 알사탕이 되는 네, 형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쓱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펩토론은 알사탕 형태를 만들어서 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땅콩이 바로 새어나올 확률이 낮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까무루스가 환골탈태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땅콩을 그대로 넣는 그 본질적인 기술을 쓴다 하면 펩트론만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네, 한계가 물리적으로. 있다. 지난번에 올릭스 편에서 훌리건 1호가 알크 7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거는 일단 식욕까지 유지시키고 먹는데 설이 안 치잖아. 모두가 원하는 기술 아니야 그게? RNA 치료제는 일단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확장성이 토제파타이드나 이런 거에 비해 부족하지 않냐. 지금 당장은 토제파타이드 왕자 자리를 뺏을 수는 없을 거고 절대 뺏을 수 아마 없다. 알크 7이 뭐 미래에 뭐 API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거나 네. 이런 날이 와야 아마 비벼볼 수 있을 텐데 네. 당장은 경쟁자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부분 때문에 맞습니다. 아직 임상이 많이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 RN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중은 빠지겠지만 당뇨나 뭐 다른 적응증으로는 아직 증명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뭐 염증도 줄일 수 없을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뭐 염증 말씀하셨는데 만성 염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저는 소식을 해야지 몸에 좋고 건강해지고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성 염증도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소식을 하는 게 장수하고 연관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훨씬 좋을 거라서 저는 GLP-1이 RNA하고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얘 때문에 뺏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확장했으면 확장하지 지금보다 더. 이 원리결정의 또 어마어마한 장점은 API 원료약품이 금보다 비싼데 그거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싸다. 네. 맞는 입장에서 일주일에 4개 주사기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하나 맞는 게 더 싸다. 더 싸다. 이 최호일 대표께서 펩트론 대표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1회 주사제 곱하기 4번의 투여량의 80%만 사용해도 월 1회 제형을 만들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원료도 조금 들고 네. 주사기도 조금 들고 생산량은 4배로 늘어나고. 상식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원가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네. 그 소비자가가 지금보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럼 수요자들도 월 1회 제형을 더 원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공급도 늘어나고. 원가 경쟁력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는 거죠. 뭐 마진을 더 까면서 공격적으로 팔 수 있으니까. 그 대표님이 언급한 추가적인 엣지가 있어요. 상온 보관 기술인데. 상온 보관? GLP-1을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이게 돼요? 말이 돼? 이미 다 개발했대요. 상온 보관으로 개발 중이라는 걸 릴리에서 혹시 컴플레인 하지 않겠냐 했더니 이거는 펩트론 자체의 기술이다. 그래서 그 와중에 릴리 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거는 펩트론 고유의 기술이고 네. 우리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알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온 보관 네 글자를 듣고 왜 이거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추수라는 단어에 꽂혀서 추수. 그때 뭐 엄청 많이 받았죠. 올해 안에 빠져서 7, 8% 빠졌는데 상온 보관은 아시는 것처럼 콜드체인을 안 해도 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물류비가 두세 배가 절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주 1회 제형에도 저게 쓸 수도 있겠네.
상온 보관인데요.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월 1회제형이면 그 예치가 크진 않을 것 같거든. 한 달에 한 번 맞는데 내가 뭐 샤넬백 안에 저걸 들고 다닐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주 1회나 1회로 가면 상온 보관이 훨씬 파괴력이 생기지. 그럴 수 있어요. 자주 맞아야 되니까. 그게 릴리가 아니라 펩트론 고유 기술이라 그게 중요하고,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또 엄중한 시점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2016 ADA가 뭐 며칠 후면 논문이 공개가 될 거고요. 지금 제목만 나왔는데 인간 대상으로 내약성이나 안정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PK는 공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지점들이 있다. 투여한 용량, API를 아꼈는가, 또 초기 방출이 없는가, 부작용을 얼마나 줄였냐에 봐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PK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네. 중도 포기한 사람을 보면 역산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내약성이 우수한가. 릴리의 터즈파타이드랑 API만 다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릴리와의 딜에 연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PT404 릴리의 물질도 유사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노보의 물질이잖아요, 403은. 네. 노보는 아직 롱액팅 파트너를 못 구했어요. 어센디스 파마랑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트랜스콘? 근데 노보노디스크는 찰떡같이 걔네랑 한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센디스 파마랑 하면서도 G2G나 인벤티지한테 계속 찝쩍거리고 있어요. 좀 더 좋은 걸 찾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주총에서 최울 대표님이 예전에 접촉했던 회사들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사에 다시 문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마도 노보노디스크일 거다. 뭐 가능성이 있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에게 인젝션 한 것도 실험실에서 만든 게 아니라 GMP 인증을 받은 상업화된 공간에서 생산해서 시험을 했다는 거. 요번에 사람에게 찌른 주사가 실험실 차원에서 몇 개 만든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나온 걸 찔렀다. 네. 그거는 확인이 된 사실인가요? 네, 제가 회사에 이것도 회사에 물어봐서 확인을 하신 거야? 네, 물어봤어요. 공장에서 나온 거다? 네. G2G 바이오나 인벤티지랩도 PK 데이터는 좋아요. 다루면서 인벤티지랩 PK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데이터 좋아서요? 그래프가 너무 이뻐서. 예쁘죠? 네, 너무 이뻐. 이거는 그냥 펩트론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돼. 게다가 G2G 바이오는 PK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뭐 한 두세 달 흘렀나? 엄청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거야.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해자가 있는 기술이 맞나? 만약에 해자가 있는 기술이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PK 데이터를 개선할 수가 있어?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똑같이 계속 만들 수 있냐의 문제가, 두 회사는 그게 아직 확실히 검증됐다고 보기 입증되지 어렵다. 않았다. 네. 그냥 연구실 차원에서 가장 좋은 PK 데이터 하나에 대한 그래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 두 회사와 펩트론의 차이는 루프원이 있냐 없냐의 차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회사도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그게 말이 되는데, 루프원 같은 게 없었다라는 거죠. 인벤티지랩과 네, 그렇죠. G2G 바이오는.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 상업화. 대량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상업화를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이게 핵심이다. 본계약 시점에 대한 질문들, 이게 제일 궁금해요. 많죠. 지금 사요? 뭐 이거야. 내일 사? 투자는 본인 판단이지만 어. 저는 이렇게 봐요. 마지노선은 9월이라고 보고요. 마지노선 9월 안에 무조건 안 나온다는 가정은 안 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면 나오면 그냥 하한가 가도 할 말 없습니까? 안 나오고 릴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고 딜 없이 끝났다? 그러면 하한가 한 번 정도 가고 해야겠죠. 더 봐야지. 릴리가 아니어도 누군가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봐요. 뭐 훌리건이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훌리건이 아니겠지. 그렇죠. 안 나온다는 생각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런 생각은 안 하게 되고요. 가장 늦게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100일 뒤, 네, 100일. 99일 뒤. 맞습니다. 100일 기도하면 나온다는 거네? 100일 기도 중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100일 기도하면 그 안에는 나올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거네.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다. 네.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오늘 나올 확률 3.7%.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많이 낚였어. 그래서 1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하이닉스 안 사고 펩트론 샀다가. 그 이상의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 있기 하이닉스 때문에. 얘기는 좀 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주주 편향적으로 보면 늦어도 6월입니다. 제 시점에선. 주주 편향으로는 네. 늦어도 6월이다. 네. 왜요?
관계된 회사들이 있잖아요. 펩트론, 릴리, 펌테코. 아까 뭐 도매상도 있고, 원료 생산하는 데도 있고. 걔네가 다 바빠요. 5월, 6월을 타겟으로. 펌테코는 지금 M5, M6 공장을 올 가을인가 연말에 이제 사용 승인 예정, 준공 예정이었는데 네. 갑자기 M5 공장의 일부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3월에. 일부라도 빨리 사용을 하겠다라고 3월 말에 먼저 승인을 받아서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물건이 나와야 된다. 네. 펩트론에서 보면 5월 말 6월 초에 ADA에서 휴먼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도 하고 네. 지금 임상 팀장이랑 실무자 글로벌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6월 중에 입사하는 조건이고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IR에. 한 작년에 인식하던 선수금에서 인식하던 매출 금액이 있고 그게 한번 조정이 되고 올해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잘 역산하면 선수금 인식 종료가 끝난 시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요런 게 이제 이과생보다 문과생이 강한 부분이죠. 이렇게 계산서 맞춰가면서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뭐냐?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이거 역산하면 언제 인식이 끝나는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회사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거를 이제 계산해준 분들이 5월, 6월 여러 가지 정황상 5월, 6월이 좀 저는 더 마음이 가고요. 재무제표 상으로도. 5월이라고 하면 뭐 며칠 남지도 않았으니까 아마도 6월이 유력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짧으면 하루, 길면 100일이고 주주 편향적으로는 한 달 이내에. 그럼 이거 지금 서면 몇 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질문이죠. 이어지는 질문이죠. 네. 돈 계약 언제 하냐? 그 다음 할 거다. 무조건 한다라고 하면 네. 하면 얼마 되는데 그게 중요하죠.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느냐? 128조? 주주 저게 편향. 뭐야 저게? 뭐가 128조라는 거야? 삼바보다 커질 수도 있는 거네? 주주 편향적으로 네, 보면. 저는 삼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떤 논리로 저게 나온 겁니까? 일단 2030년 정도 기준으로 보고요. 터즈파타이드 물질 딱 한 개의 네. 시장 규모가 130조로 예측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그거를 주 1회 제형에서 월 1회 제형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얼마나 될 거냐. 2030년에 네. 50%, 60%, 70%를 그냥 가정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터즈파타이드 매출, 그다음에 펩트론이 카무로스 딜에 근거해서 받을 미드싱글 이상의 로열티 5%, 또 제조 로열티 부분이 있는데 펩트론 제조를 직접 해줘야 되거든요. 미립구를 제조를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2% 정도를 잡았는데 동북아시아 물량을 생산한다는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30% 정도만 가정을 해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열티와 제조 로열티를 합친 게 매출이 될 거고 대충 계산하면 순이익 80% 정도 잡고 펄을 10만 줘도 시총이 30조에 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월 1회로 50%만 넘어가도 50% 이상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PR 10 줬을 때 베이스가 30조. 저게 2030년 시총이 저렇게 될 수 있다. 네, 근데 뭐 땡겨올 수도 있겠죠. 한국이 네, 워낙 맞습니다. 선반영을 강하게 네. 하니까. 그리고 지금 저게 미니멈이고 베이스는 1회 월 1회로 전환되는 게 60% 정도라고 보고 펄을 20을 주면 이제 70조 정도가 70조. 저게 평균적으로 70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나옵니다. 터즈파타이드라는 시장 규모가 워낙 크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럼 지금 뭐 5조, 6조 비싸다 할 필요가 없는 거네. 만약에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10배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주 편향적으로 보면 주 1회가 월 1회로 넘어가는 게 70% 정도가 넘어가고 펄을 20 정도 주면 시총이 128조까지도 허허. 볼 수 있지 않냐. 뭐 여러분 이건 훌리건의 말씀이세요. 예, 매지온도 시총이 맞습니다. 주주 편향적으로는 70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펩트론과 릴리는 지금 물질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터즈파타이드 딱 한 개만 가지고 시장을 계산한 겁니다. 아, 여기에 지금 뭐 다른 타겟 브레니파타이드나 아니면 상온 보관에 대한 이득, 공장 건설에 대한 추가 수익,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물질들, 어허. 또 터즈파타이드의 적응증이 확장되는 거, 메시나 심혈관, 그리고 또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다른 타겟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터즈파타이드 딱 한 개만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뭐 주주 편향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시총이라고도 저는 여기서 생각을 질문. 합니다. 그러면 베이스가 70조잖아요. 네. 언제 주식하실 겁니까? 저요? 네, 계약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의 계약인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 평균적인 수준의 계약이 나왔어. 네. 근데 첫날 상한가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요즘 바이오장도 되게 안 좋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두 번째 날
갑자기 상한가 잔존 물량이 빠지면서 하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운전할랑 말랑해. 그때 팝니까? 삽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삽니다. 산다. 근데 일단 상황 점상을 가고 그 다음날 내려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한다. 왜냐면 지금 펩트론이 갖고 있는 아니. 공매도가 어, 110만 주가 넘습니다. 2,200만 주짜리 회사에. 근데 그 큐로셀 주주, 메디포스트 주주들도 내려간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터제파타이드의 계약이 될 게 조금 아니다. 다르죠. 될 게 아니죠. 어디다 되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이 그때 연 매출 40조 나오는 키트루드하고 계약하고 나서 단기간으로는 한 7, 8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2.5배 올랐어요. 그냥 쭉.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양봉 계속 세우면서 그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장대 양봉 연속으로 세웠다. 네, 그러면서 2.5배가 올랐고 그 해에 한 19개월 정도 45만 원까지 갈 때는 이제 최저점 대비 6, 7배 올랐어요. 어허. 그래서 일단은 계약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러고 그때 키트루다 40조하고 얘는 지금 80조가 나오고 지금 계속 매출이 늘어가고 있는 약물이잖아요. 그러고 터제파타이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레타나 엘로랄린타이드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나올 확률이 크니까 이 밑에 보면 저 우짜우하는 소리는 시총이 271조야. 그래서 이게 계산이 굉장히 쉬워가지고 뭐 이런 직관적인 것들 계산. 네 이제 막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겠죠. 나오면 계약이. 그러고 이게 릴리가 지금 시총이 1,500조인데 PR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보다 더 받고 네, 있어요. 엔비디아보다 더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터제파타이드 매출이 지금 D램처럼 계속 영업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일라릴리도 저런 계산 한번 때려보면 펩트론에 라이센스 인을 할 게 아니라 사이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회사에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제가 릴리라면 펩트론을 되게 사고 싶을 것 같다. 이거 그치. 시총 5조 6조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한 20조에 팔아라. 네. 주주 중에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한 방에 4배. 어. 깔끔하게. 근데 릴리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정말 저는 궁금하긴 해요. 이 계약이 일단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계약일지, 그 나왔을 때 주가의 흐름이 어떨지. 두 분은 상한가 한 번 치고 그 다음날 빠지고 이런 그림은 아마도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쵸. 네. 만약에 빠지면 산다. 어. 시간님은 파실 것 같은데? 저요? 표정이 아니요. 표정인데? 둘째 날은 안 상한가 팔죠. 하루 먹고 그냥 팔 표정인데 아닙니다. 살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뭐 이것만 보면 설레서 잠이 안 올 장표인데 이 장표를 만들고 제가 이걸 뺄까 넣을까 여러 번 고민했어요. 너무 허황된 얘기처럼 들릴 수 네, 있으니까 너무 호황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펩트론 올해 나온 뉴스 중에서 제일 호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라이 릴리의 터제파타이드 1분기 매출이 19조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네. 우리의 기대 가이던스를 넘기게 터즈파타이드 매출이 나오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홀리건쇼 세 번째 게스트로 지금까지 펩트론 편 진행해 봤는데 홀리건 사모 나와서 설명해 주신 거 만족스러우셨나요? 이건 주식에 투자한다기보다는 펩트론이라는 회사에 좀 투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말의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점점 없어졌고요. 다가올수록 없어진다. 다가올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 할 거면 진작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런 게 되게 될 거였으면 진작 됐다와 안 할 거였으면은 극단의 진작 안 가능성이죠. 했겠다가 완전히 이제 동전의 앞뒷면인 거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는 2023년 적어도 제가 투자하고부터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한다고 했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말한 거를 네, 지켜오는 회사였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펩치기, 양치기, 조롱이 빗발치지만 네. 그때부터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믿고 있고 지금까지 회사는 그걸 증명해왔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을 거고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바보이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6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한두 달 내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면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베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보긴 볼 거다. 밥이 돼야 될 텐데. 네. 밥이 될 겁니다. 소위
여의도 세관에서 펩트론 릴리딜 안 나온다, 나오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여러 종목과 여러 섹터를 보시잖아요. 나만큼 펩트론에 대해 모른다, 몰라서 하는 얘기다. 여의도에 있는 분들보다 회사와 내가 더 자주 소통하고 있다.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 펩트론에 한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참 되게 어려운 게 정황 증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종목이 어렵고 뭐 데이터 분석이 어렵고 이렇다기보다는 그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딱 하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라이센스 아웃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왜 안 나올까? 안 나온 이유가 뭘까?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뭐 주담 통화라든지 대표의 표정이라든지 대표의 단어 하나라든지 소위 말하는 안티분들은 소설가들이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바이오 투자를 이성과 데이터로 해야 되는데 막 소설을 쓰고 앉아있다. 참 재밌는 종목이다. 샤머니즘 얘기.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네. 요즘 펩트론처럼 소통이 잘 되는 종목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소통하고 있지 않겠느냐? 회사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AD 발표 관련해서 데이터가 안 좋을 리는 없겠죠 했더니 데이터가 안 좋으면 굳이 거기 가서 뭐 한다고 발표를 하겠냐. 데이터는 좋을 것이다. 그게 며칠이라고 그랬죠? 6월? 5월 30날 논문이 공개되고 이제 전체가 공개되는 건 6월 5일. 6월 5일.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조금 사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훌리건이 나오는 훌리건 쇼입니다. 네, 두 분 다 정상인은 아니다. 네,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모든 바이오가 그렇지만 특히 펩트론이 정말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네, 감내하실 수 있는 분, 이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분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재료 뭐 계약 곧 나온다더라 이런 걸로 들어갔다가 피본 분들이 이제 한 트럭이에요. 네, 그런 거를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펩트론 소액 주주고 또 바붐을 기원한 입장에서 우리 홀리건 3호 바보 1호의 바람처럼 펩트론이 역사의 길이 남는 일라이릴리와의 빅딜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40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홀리건 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